처음에 제가 인터뷰를 만들겠다고 하고 이런 인터뷰 미디어, 그러니까 여성이 중심이 되고 또 청년이 중심이 되고 하는 이야기들 가지고 미디어를 만들겠다고 하고 창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그거 안 된다 라고 했었어요. 저희 인터뷰 팀은 사실 영상인이라는 미디어 인큐베이터 팀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미디어 스타트업이나 미디어를 활동으로 하시려는 분들을 돕는 기관이고요. 그리고 인터뷰 프로젝트는 저희가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인큐베이팅 해보는 실험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을 위한 미디어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팀원 전부 다 여성이고 저희가 뭐 행사하면 다 거의 대부분 여성분들만 오시고 교육을 해도 여성분들이 되게 많이 오시는데 근데 실제로는 저희 홈페이지나 뭐 홍보 어디에도 여성이라는 표현이 잘 없어요. 없긴 한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아무 생각 없이 남성을 우선으로 인터뷰를 하는가? 왜 여성을 다룰 땐 여성이라서 어떤지, 뭐 엄마라서 어떤지, 뭐 이런 질문들이 꼭 들어가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어떤 디폴트 인간상으로서 남성이 있구나 라는 생각은 뭐 되게 예전부터 하던 거라서 그래서 우리는 디폴트 인간상을 여성으로 잡아놓자. 그러니까 이건 어떤 뭐랄까 이미 있는 것에 우리는 여성만 다룰래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성을 디폴트로 하는 인터뷰상을 만들어 가보자.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들이 이야기를 할 때 왜 여성이라서 그런지에 대한 질문들은 하지 않도록 하자. K장녀라는 의미는 저희 비즈니스 매니저님이 그 장녀 얘기 어떠냐. 자기도 가족이랑 풀고 싶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고 라고 했고 저도 장녀예요. 어느 날부터 그 인터넷에 K장녀라는 키워드가 뜨기 시작했고 그게 한국에서 장녀로 살아가는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인지하는 것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 살아왔고 내가 부모님이랑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사회적인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사회문화적인 것이었구나를 인지하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각자가 K장녀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K장녀의 상을 떠올리는 게 다 다르다는 걸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인터뷰의 디렉터는 그러니까 남동생과 연결된 어떤 관계 같은 걸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늘 부모님에게는 무한 기대를 받고 있고 그러면서도 남동생은 챙겨야 하고 뭐 이런 존재를 K장녀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상도 있고요. 저랑 또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혜련님끼리 또 저희끼리 얘기할 때는 근데 그게 대표상이 아닐 수 있지 않냐. 꼭 남동생 없는 집도 있고 그래서 K장녀란 뭐냐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K장녀란 무엇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 개인적인 의미로는 실제로 이제 집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나 이럴 때 큰딸이 뭔가를 이제 희생하거나 뭐 돈을 해드리거나 사실 자식에게 기대되는 많은 것들 그리고 맏이에게 기대되는 많은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여성이기 때문에 더 부과되는 것들이 있는 거고 또 한국 같은 경우는 젠더 이슈가 요즘에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죠. 전 세계에서 다 이런 이야기들이 일어나고 있기도 하지만 한국 사회는 뭐 젠더 페이 갭 같은 것만 봐도 그 세계 1위거든요. 부동의 그래프를 보면 한국만 여기 있고 이제 나머지 2위만 여기 있고 2위, 3위, 4위, 5위 뭐 이렇고 여성에 대한 처우가 좋다고 많이 생각하지만 통계들을 보면은 정말 특출나게 특이해요. 굉장히 특이한 나라예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맏이에게 주어지는 혹은 맏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이제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에 여성이기 때문에 더 기대되는 어떤 희생 같은 것, 또 여성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 한다고 하는 것, 참아야 한다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다 비대면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원래 버터나이프 크루를 진행을 하면서 그 K장녀인 분을 인터뷰를 하고 그거를 다른 행사들이랑 엮고 하려는 시도들을 계속 했는데 그때가 여름이었나?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뭔가를 취소해야 되는 일들이 자꾸 생겼어요. 그때 진짜 고통스러웠는데
어느 날 버터나이프 크루에서 그게 어떤 행사였는지 기억은 안 나요? 비대면으로 하셨거든요. 비대면 행사에 이제 우리가 우르르 갔는데 거기서 좀 어떤 그 실마리를 찾았어요. 아, 이렇게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겠다. 좋았던 건 그 영상하는 팀들을 좀 묶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영상하는 팀끼리 서로 교류하고 얘기하고 하면서 이 비대면 시대에 단절되어 있어서 특히 영상하는 팀이고 그걸 중심으로 캠페인을 하고 행사를 하고 사람들과 교류하고 하는 게 중심 사업인 저희 팀이 되게 혼자고 고립되었다고 느껴졌을 때 그 시기에 어떤 연결 지점을 찾아주신 것, 그리고 행사 같은 거 취소됐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이렇게 뭔가 위로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다른 지원 사업을 받아서 다른 지원 단체에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진행하면서 버터나이프 크루에게 받은 것, 버터나이프 크루에게 얻은 것이 되게 많은 팀이에요. 근데 버터나이프 크루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알아준 곳이에요. 핏이 잘 맞는다라는 말을 좀 쓰잖아요, 요새. 어차피 우리가 무엇을 할지 그 가치를 알아주는 곳과 함께 해야 우리의 가치가 함께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버터나이프 크루는 우리의 가치를 알아준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